그 내가 치는 수구,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 공, 제1 족구, 제2 족구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제 치는 공식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제1 족 수구의 중심과 제1 족구의 중심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제1 족구와 제2 족구, 즉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겠죠? 자, 이 연결한 상태에서 이 뒷면에 이 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점. 자,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을 12시 당점을 가해서 고 지점인데, 고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하얀 거 표시된 거. 제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구에 12시 당점을 가하고 이 공을 요 부분을 향해서 공을 치게 되면 이게 밀어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밀어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당점을 가할 때 12시 3팁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당구를 치시게 되면 이 공을 치실 때 이 당점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당점을 요 정도만 주시고 자기는 상단이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점을 12시 3팁 위로 가라. 그러니까 당구공으로 따지면 이 당구공의 실제 길이는 65.5mm니까 반지름으로 따지면 한 3cm 되겠죠. 한 2cm 정도 되는 지점은 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죽여치기 당점이에요. 당점은 크게 상단은 밀어치기, 이 라인이 밀어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밀어서 죽여치기, 여기가 중심치기. 분리각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는 끌어치기, 죽여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끌어치기 당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점이 요렇게 끌어치기. 근데 여기 위에가 밀어치기고 여기가 밀어서 죽여치기거든요. 당점을 여기를 치기 때문에 공이 잘 안 가요. 밀어쳤는데 잘 안 간다는 것은 내가 세게 쳤다 이런 게 아니고 당점을 여기를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공을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보고 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럴 때 당점을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당점을 선택했을 때 이 당점이 이렇게 위에 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밑으로 좀 낮춰서 공을 때리게 되면 수구의 속도가 잘 안 가죠. 수구가 속도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죽여치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당점을 주고 때리면, 같은 스피드로 때렸을 때 위에 당점을 주게 되면 공이 잘 가게 돼 있어요. 아까 이 공이 오는 걸 보면 더 느리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밀어치기가 더 잘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수구의 위에 당점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이게 맞고 가기 때문에 목적구가 도망갈 확률이 있어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무 3팁을 주고 때리면 죽여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밀림이 너무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을 칠 때는 당점을 3팁을 주는 게 아니고 약간 밑으로 주면 수구의 스피드가 죽죠, 이렇게. 자, 제1 적구는 충분히 오지만 수구의 스피드는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당점을 거꾸로 낮춰서 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타법은 어떻게 치느냐? 밀어치기의 타법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밀어치기의 타법을 큐를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밀어치기라는 것은 공이 밀고 들어간다는 공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지, 공이 내 타법을 이렇게 밀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어치기 위에 당점을 주고 이렇게 숏으로 툭 쳐도 이 공은 가요. 숏으로 공을 쳐도 공은 충분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법을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즉, 끊어치기, 쇼트로 끊어치기를 쳐도 이 공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브릿지도 FM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저는 오픈 브릿지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우회를 주고 위에 부분만 숏으로 쳐 볼게요, 짧게. 되죠. 이거를 밀어치기를 공을 밀어줘라, 쭉쭉 밀어줘라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옳은 말이고 한편으로는 100% 좋은 뜻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윗부분을 주고 공을 치면 돼요. 위에 부분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어이 뭐야. 들어가네. 위에 부분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특별한 타법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타법을 존재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위에 부분을 주고 그냥 그대로 딱 때리면 이게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타법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짧게 쳐도 충분히 우리가 이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위에 부분만 주고 자 스트로크를 자 그냥 이렇게 쭉쭉 미는 게 아니고 쭉쭉 밀어서 치는 게 아니고 톡 짧게 딱 때려도 이건 충분히 내가 이 공을 칠 수가 있다. 짧게 쳐도 밀어치기는 충분하다. 위에 땅점만 주고 치셔야 된다. 응? 음. 자, 여기서 큐를 뒷부분을 많이 들고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은 위에 부분을 들고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의 스피드가 좀 덜 가요. 이거는 죽여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한번 고치기가 어렵겠지만 웬만하면 큐를 많이 들지는 마라. 쪼끔 드는 건 괜찮아요. 쪼끔 드는 건 괜찮은데 많이 들고 때리면 이 들고 때려서 위에 부분을 친다는 건 브릿지가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손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쪼끔만 들고 이거 고치기 어려우신 분은 "쪼끔 들고 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당구를 치면서 어떤 FM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아주 중요한 거 브릿지가 안정되는 거 요 부분만 좀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쪼끔 불편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위에 부분을 정확하게 주고 공을 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힘 조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거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 부분을 요렇게 옮겨 놓고 이제 공 배치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주 멋진 이런 음 테이블에 선을 긋죠. 예, 테이블에 선을 긋은 건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투 포인트가 되겠죠. 투 포인트에다가 제공을 이렇게 한 포인트 정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공을 요렇게 이 끝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에다가 놔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포인트 선에서 요렇게 반 정도 되는 여기와 여기의 절반인 곳에다가 공을 세워 놓고 칩니다. 근데 이 공을요 이렇게 놓고 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배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배치인데 이렇게 놓는 것보다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이 공이 덜 맞아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쳤을 때 밀어치기가 좀 부족해도 이 쿠션에 이쪽에 맞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놓고 때리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고 공이 가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살짝 맞았을 때 본인이 굉장히 잘 친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경우 어설프게 치면 인제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이 배치. 그래서 공을 쿠션에다가 너무 붙여 놓고 치지 마라, 목적구를. 목적구를 쿠션에다가 너무 붙여 놓고 때리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대충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위에를 두고 자 별다른 스트로크 없이
그 아까 그 겨냥한 그 두께 그대로 툭 때리면 인제 이 공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어. 자, 초보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내가 이 연습을 해 갖고 이 부분을 공을 쳐서 5번 정도 쳐 갖고 4 번이 들어갔다. 5번 정도 치고 4 번이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공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얘만 요렇게 옮겨요. 한 포인트 밑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한 포인트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이 공을 밀어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브릿지도 너무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밀어치기 할 때는 이 브릿지의 간격, 공과 자 수구와 흰 공이겠죠? 이 거리를 너무 길게 잡으면 뒷부분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 너무 길게 안 잡아도 됩니다. 자, 그 공식대로 놓고 위에 땅점만 그대로 주고 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씨. 죄송합니다. 음. 자, 위에 땅점만 주고 그대로 위에 땅점만 주고 그대로 갑니다. 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또 이만큼 옮겨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때요? 저도 이게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 해요. 저도 이거를 이 상태로 놓고 때리면은 이거를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을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한번 쳐 볼게요. 그쵸. 보장을 못 해요. 음. "야 들어가라." 안 들어갔어요. 쉽지 않죠?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는 이 공을 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공이 돼 버려요. 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께나 스피드를 많이 주고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굉장히 잘 쳤죠? 그러면 여기 성공했으니까는 다시 또 이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놓고 한번 쳐 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밀어치기를 치면은 상당히 잘 치는 밀어치기가 됩니다. 자, 이때 스핀 같은 거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여기서 아까 그 겨냥 방법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이 공을 쳐야겠죠. 굿샷. 아, 잘 쳤어요. 이렇게 거리를 점점 멀리 해 놓고 공을 치시는 거예요. 거리를 이렇게 멀리 해 놓고 공을 치게 되면은 밀어치기가 더 정확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인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공을 이렇게 옮기면서 연습을 했잖아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 공을요 이렇게 옮겨 보는 거예요. 옮겨 봐. 자, 우리가 공을 치면서 어려운 건 수구와 제일적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공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수구와 제일적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도 이거를 더 세게 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에 있는 이 배치는 수구와 이제 제일적구와 제2적구 빨간 공과 빨간 공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치는 힘이 똑같아요. 이렇게 치는 거랑 지금 한 포인트 차이가 떨어져 있죠. 이렇게 있어도 이거는 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얘기. 음. 공이라는 것은 수구가 제일적구 첫 번째 빨간 공에 부딪혔을 때 이 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돌리기를 친다고 했을 때 멀리 있다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요렇게 있는 경우고 여기는 하나 더 옮긴 상태에서 요렇게 놨잖아요. 자, 이거 멀리 있다고 틀어지면 안 돼요. 자, 이 공의 스피드는 아까 쳤던 스피드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위에 부분만 주고 톡 이렇게 치시면은 아주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더 내려간다고 해도 두 개를 내려갔네요. 이렇게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공을 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올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고점자들은 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놓고 자 그대로 그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을 더 세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바꾸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은 쪼끔씩 세게 쳐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 공과 빨간 공 사이의 거리가 멀면 이걸 세게 치는 거지, 얘가 멀어진다고 해서 이 배치는 같은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같다라는 것을 금방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밀어치기라는 부분은 수구와 제일적구의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간 공과 빨간 공 사이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공과 빨간 공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공은 세게 쳐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공을 세게 쳐서 3쿠션으로 제가 밀어치기 하려고 하면 제 공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이 거리가 짧다고 해서 이거를 천천히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이 많이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세게 쳐야 됩니다. 자, 세게 공을 공략해서 이렇게 쳐야겠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치는 공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거 뭐 엄청 파워가 좋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이 스트로크는 많이 밀어주는 스트로크가 아니에요. 짧게 딱 때리셔야 되는 거야. 네. 롱으로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강하게 때려 주시는 거예요. 짧게 강하게 당점을 위로 줘야 돼요, 대신. 당점을 위로 확실하게 안 주면 이 공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강하게 딱 때려 주셔야 이 공이 3쿠션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 한번 더 쳐 볼까요? 아까 치고 끝냈어야 되는데. 아이 참, 그렇죠? 갑니다. 둘, 둘, 셋. 위에 부분을 주고 정확하게 딱. 근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제가 힘이 안 부족한데 왜 힘이 이렇게 안 나오지? 하여튼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때려주는 이런 타법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우리 아담님, 우리 사모님이 이쁘신 우리 아담님이 오셨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밀어치기라는 거는 중요한 건 이렇게 공을 쳤을 때 12시에 3팁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공을 한번 세워놔 볼게요. 자, 이렇게 공이 서 있으면 여러분들, 야, 이 공은 저쪽에서 이렇게 얇게 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공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치는 배치에서는 중요한 거는 많이 밀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특징,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특징은 당점이 어디를 줘도 관계없다. 하단을 주고 쳐도 관계없고 상단을 주고 쳐도 관계가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단을 주고 공을 쳐도 이 공이 가면서 이렇게 앞부분으로 굴러가는 전진 회전이 먹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만 필요해요, 저까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께만 딱 맞아서 공을 치면 천천히 쳐도 굳이 밀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공에서는 세게 치려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두께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두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시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밀어치기는 가까울 때는 확실하게 위에 땅점을 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멀리 있을 때는 수구와 빨간 공이 멀리 있으면
그렇게 당점이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부분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뒤돌려치기를 상단을 주고 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이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뒤돌려치기를 치면 확실히 윗부분을 상단을 주고 치셔야 돼요. 이게. 확실히 위에 부분에 상단을 주고 쳐야 공에 밀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요. 음.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자, 근데 이렇게 멀리 있단 말이야.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 공을 상단으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 요럴 때는요. 이렇게 위에 부분에 상단을 주지 않고도 중단에서 쪼끔 위, 즉 한 팁 정도만 가하시면 돼요. 쪼끔만 당점을 위로 해도 이 공 자체가 밀림이 생기거든요. 이 공 자체가 밀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당점을 상단으로 주고 치지 않아도 된다. 이게 3 쿠션을 잘 치는 요령인 거예요. 이게 공의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질 때는 굳이 상단을 주고 치지 않아도 이 공이 충분히 밀림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3 팁을 안 주고 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요렇게만 쳐도 충분히 이 밀림이 생기는 이런 각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제 제가 3 쿠션을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의 원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공을 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 그다음에 공을 치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제가 인제 아까 그 훈련 방법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훈련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거리를 바꾸고 다시 이 거리를 바꿔서 목적구의 거리를 바꿔서 연습을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멀리 있는 공을 4 구니까 이런 배치의 공을 치시면 아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공을 얇게 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얇게 치기 어려워요, 이렇게 있을 때. 얇게 치기 어려울 때 그냥 세게 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당점도 너무 위로 주려고 하지 말고 스피드만. '야, 요 스피드면 돼.' 하고 그냥 그대로 두께 초점을 맞춰서 천천히 요렇게 치는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엄청나게 밀어치기가 좋아지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남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인제 어디로 가냐 하면 인제 이런 배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썸네일에도 이렇게 써 놨어요. 썸네일에도 이런 황호시 배치, 즉 스네이크 샷이죠. 뱀샷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이 휘어서 들어가는 이런 배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쳐야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보통 자, 노란 공을 일로 옮겨 놓고요. 이 공을 치게 되면 딱 때리면 인제 이렇게 돌아서 인제 이 공이 모아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아치기가 되는데 지금 이 공을 때리면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이게 딱 때리면 이게 잘 안 가요,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치는 거 보면 '뭐지? 뭐 쉽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게 치지 않고도 뭔가 큐를 많이 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레슨할 때 인제 이런 거 레슨하고 그럴 때 많이 하면 그냥 놓고 쭉쭉 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 밀어서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야 이거 놓고 큐를 놓고 야 여기다 그냥 뻥 쳐야 돼. 인제 이게 뭐 쭉쭉 밀어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이 꺾이죠. 이게 공이 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타법을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좋냐면 어떤 타법을 쓰면 좋냐면 여러분들 요렇게 있잖아요. 인제 이게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인제 맞박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맞박 그러니까 빡 때리면 엄청 아프겠죠. 요즘 말로 졸라 아프겠죠. 그렇죠? 졸라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서 제자리에서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가 들어가면서 스탑을 딱 하면서 큐가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큐가 팍 요렇게 때리는 거죠. 그 때릴 때 표면을 여기 딱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 반 개나 한 개 정도는 때려줘야 돼요. 그죠? 딱 하고 스탑이야. 근데 여기서 당점이 요로 들어가면 안 돼. 이게 큐 미스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위에 부분을 놓고 연습이니까 과감하게 윗부분을 놓고 그냥 팍 때려주면 얘가 그 밀림 현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요. 큐를 놓고 딱 때리면 그냥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여 드려야겠다. 자, 이렇게 딱 놓으면 큐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놓고 그냥 위에서 딱 때리는 거야. 근데 어디를 때려? 위에 부분을 딱 때리는 거예요. 딱 짧게 딱 때려주면 이 공의 밀림 현상이 제대로 나옵니다. 밀어준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두께를 이 배치에서는 100%를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95% 정도를 때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면 카메라 이렇게 조금 약간 이쪽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이라고 하면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약간 왼쪽으로 때리시면 이 공이 맞고 이렇게 휘어져 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정면으로 치는 것보다 살짝 왼쪽을 치는 게 좋아요. 어,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이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약간 왼쪽을 놓고 99% 저는 99%를 주고요. 당점은 1시 정도 주고 때리겠습니다. 12시 반이나 1시 정도 주고 그냥 따끔하게 대가리 좀 아까처럼 맞박이 아프도록 빡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3쿠션이 되잖아요. 그럼 되게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엄청 고민해요. 쭉쭉 밀어줘라. 쭉쭉 밀어주면 스피드가 없으면 투쿠션이에요. 예예. 이 공을 그냥 이렇게 쭉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때리면 투쿠션밖에 안 돼. 또는 원쿠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운딩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큐를 쭉쭉 밀면 3쿠션이 돼요. 개떡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쭉쭉 밀면서 세게 쳐요. 그러면 쭉쭉 밀면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짧게 따끔하게 때리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죠? RPM을 높여다. RPM을 높이는 즉 전진력의 RPM을 높이는 방법은 세게 쭉 해도 휙 돌겠지만 그거보다는 짧게 팍 때려주면 휙 돌겠죠. 요거예요, 요거. 고거를 떠올리면서 이 공을 치시는 거야. 요거를 놓고 여기서 요렇게 놓고 짧게 RPM을 높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이야. 자, 짧게 RPM은 딱 이렇게 쳐준다 이거야. 짧게 RPM을 높여준다. 음. 그러니까 3쿠션 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어렵게 안 쳐요. 3쿠션 치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선수 생활 오래 하고 이거 나오면은 별로 고민하지 않거든요. 별로 고민하지 않는데 이게 인제 이런 거 잘 치지 못하신 분들이 되려 팔로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짧게 대가리 아프게만 그냥 짧게 딱 때리지만 요게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3쿠션 친 거 아닙니다. 공 맞추는 거야. 근데 4구니까 모아치기로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혹시 너무 부드럽게 때려서 너무 부드럽게 때려서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되면 자 봐봐요. 너무 부드럽게 때리면 이렇게 투 쿠션밖에 안 되죠. 부드럽게 때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밀어주는 건 편한 각도. 그러니까 거꾸로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목적구가 쿠션에 떨어져 있을 때는 부드럽게 쳐야죠. 부드럽게 쳐줘야 돼요. 부드럽게 쳐줘야 이게 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 자,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부드럽게 때리는 게 아니라 짧게 강하게 때려주는 거야. 짧게 강하게 넣고 그냥 딱 때려주면 대머리 아프게 딱 때려주면 짧게 딱 때려주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때렸다. 이해되셨죠? 짧게 강하게 때려준다. 짧게 강하게 때려준다. 짧게 딱. 짧게 위에 부분 주고 짧게 딱. 음.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제가 그랬잖아요.
아 기본이 부족한 분들 오세요. 뭐 너무 잘 치시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자 이런 스트로크를 어느 때 쓰냐면 이런 횡단샷을 쓸 때 치는 거예요. 이런 횡단샷을 쳤을 때 횡단샷은 상단 주고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쭉쭉 밀어줘야 되는 아니 개뿔 같은 소리예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떨어져요. 자 요럴 때 상단 이거 횡단 쓰리 횡단 더블을 가정해서 공을 때릴 때 윗부분을 주고 짧게 숏으로 딱 때리는 거예요. 짧게 숏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그러니까 횡단샷을 밀어야 된다. 상단 주고 밀어? 아니에요. 상단 주고 숏으로 때리는 거예요. 상단 주고 숏으로 때려야 이 공이 더 멋진 공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상단 주고 짧게 우회를 확실하게 주셔야 돼요. 우회 이거 삑사리가 날 만큼 때려 주셔야 된다. 이거 막아 버렸네. 삑사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사구를 치면서 그 일본 용어를 많이 쓰게 돼요. 너무 많이 써요. 뭐 다마가 어떻다는 둥 삑사리 뭐 오시를 쳐라 막 이러는데 진짜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이게 중독이 돼 갖고 제가 3 쿠션 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 4 구를 치니까 일본말을 너무 많이 써요. 네. 저도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놓고 다시 한번 95%나 99% 정면으로 치면 안 돼요. 살짝 왼쪽으로 놓고 짧게 딱 음 이렇게 치셔야 3 쿠션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강력하게 때려 주면 아주 좋은 공들이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각도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인제 저거 3 쿠션으로 뱀샷을 한번 치려고 하면요. 뱀샷을 하려고 치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자 짧게 한번 쳐 볼게요. 짧게 빡 때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너무 두껍게 때렸어. 딱 놓고 짧게 딱 놓고 딱 때리면 잘 돼요, 짧게 때려도. 음. 근데 이거를 인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야 쭉쭉 밀어 넣어. 그렇지. 쭉쭉 밀어 넣어. 큐를 놓고 여기서 그냥 쭉 밀어 넣으세요. 그냥 쭉 밀어 넣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샷이 더 좋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제 더블 레일 같은 경우를 칠 때는 쪼끔 팔로우 샷을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런 형태의 더블 레일을 만약에 구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쪼끔 큐를 쭉쭉 뻗어 주는 게 편해요. 이렇게 공을 쳐 주는 게 더 편합니다. 음. 음. 자 오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용은 인제 밀어치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뭐 이런 경우도 우리 밀어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밀어치기 3 쿠션으로 치거나 이거 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너무 많이 밀면 투터치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거리를 놓고 짧게 딱 때려요 그냥 짧게. 짧게 딱 때리면 이게 충분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은 공을 치는 게 쪼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가끔 가다가 틀린 건 아닌 경우가 있지만 좋은 공략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밀어치기의 저 부분 자 보세요. 거리를 많이 가고 각도가 좁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경우는 쪼끔 팔로우성을 해 줘도 관계는 없다. 하지만 짧게 쳐도 관계없고요. 이게 멀리 각도가 편할 때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쪼끔 좀 이렇게 쳐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다. 좀 밀고 들어가도 충분하다. 근데
두께를 두껍게 치는 경우에서는 그렇게 치면 좀 불편하다. 자, 지금도 인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도 그거를 굳이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짧게 간다는 거야, 짧게. 짧게 RPM을 높이고 3 팁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굳이 세게 안 쳐도 되는 거예요. 딱 때리면 굉장히 두껍게 때리는 이런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강의하는 게 이게 인제 정말 기초를 위한 강의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이런 방법의 공략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음 이제 쪼끔 보충 설명 좀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자, 보충 설명 하나 하면 자, 이 밀어치기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봐요. 자, 이런 밀어치기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큐를 손가락 2개만 이렇게 잡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고 밀어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힘이 넘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위에 부분만 주고 큐를 요렇게 그냥 그대로 잡고 치는 거예요. 좀 가까이 갈까? 가까이 갈까? 자, 요렇게 놓고 손가락 2개로만 잡고 손가락 2개 오른손에 손가락 2개로만 잡고 위에 부분만 주고 툭 치면 이거 가요.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엄청 힘을 많이 주고 꽉 쥐고 이게 마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무슨 보물처럼 이거를 너무 사랑하듯이 이렇게 꽉 잡고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 2개만 갖고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2개만 갖고도 톡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점만 맞으면 밀어치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밀어치기는 이 손가락에 한번 놓고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이 정도만 놓고 쳐도 밀어치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요렇게만 갖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치면 팔꿈치를 쓸 수가 없어, 여기를. 요 끝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런 느낌이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느낌이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무게감이랑 갖고 같이 가면 그게 바로 힘 빠진 거예요. 힘 빠진 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듣지도 못하죠. 이런 거 이런 "손가락 2개로 연습을 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는 거죠. 음 밀어치기 된단 말이에요. 자, 끌어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손가락 두 개로 이거 끌어치기가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손가락 2개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되나?' 그렇죠. 그게 바로 큐를 잡는 방법이랑 그립법이랑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레슨 엄청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가 괜찮았나요? 어. 인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대화를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사님 굿이었어요. 아담님 굿. 우리나라에서 제일 너그러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어딜까요? 아담님.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 SHK 누굴까? 음. 아담님 퀴즈 한번 맞춰 보세요. 누굴까요, 대체? 감사합니다. 음. 자, 10번, 자,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경기도의 한 도시예요, 경기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천 아니에요. 말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애들을 자꾸 데려가면 애를 버린대요. 애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애들 버리는 곳. 안양? 아니에요. 애 버리는 곳 있어요. 자, 시간 5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버랜드가 어디 있죠? 에버랜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에버랜드가 어디 있어요? 용인이요, 용인. 제일 예, 용인이 제일 그런데 용인입니다. 어 제가 요즘 아재 넌센스 퀴즈에 좀 꽂혀 갖고 요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하나하나 두 개씩 꼭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고사랑 TV 거기에 꼭 오시면 이 사고사랑 TV에서 제가 사고사랑 TV에서 제가 넌센스 퀴즈 하거든요. 어 어 한번 한번 와 주시면 제가 할 때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독특한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딜까요? 또 이런 아재 개그 하니까 빠지네. 제일 독특한 놈 사는 곳. 음 어딜까요? 북한 포함이에요. 그건 너무 쉬운데. "쟤 뭐 있네." 그러잖아요. 이달러 님이 또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건 제가 다 창작한 거예요. 다 창작한 겁니다. 자, 개성입니다. 개성. 자, 오늘 연투스 퀴즈는 이걸로 하고 우리 남사님 고맙고요. 아까 SHK 님 말씀하셨는데 고맙고 오늘 방송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받기를 바라고요. 목요일 날 다시 한번 강의를 일단 진행하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바이. 목요일 날 제가 카메라를 지금 상단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상단 설치하고 그리고 더 위에서 더 적나라하게 한번 좀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굿나잇. 좋아. 이거 여자한테 쓰는 멘트인데. 선수야. 네. 이러면 안 돼. 옆에 사모님 계실 텐데. 합창 가셨구나. 지금 오늘은 자유네. 네. 자, 갑시다. 자, 끝. 종료. 나이스.